고요한 새벽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속삭임에 깨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이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시골집 매매금 300만 달러가 있던 월급 계좌의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벗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당황하는 대신 그녀는 베개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52분 후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절박한 메시지가 방 안을 밝게 비췄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데서는 키릴이 실수로 침실문에 부딪혔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물쇠가 살짝 딸깍거리는 소리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몇 달 동안 그의 잠은 가벼워서 거의 깨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모든 발걸음, 모든 심호흡, 모든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2시 58분을 가리켰다. 그래도 그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키릴은 부엌으로 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발이 질질 끄는 소리,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거의 으르렁거리는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휴식. 네, 진심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잠만 자거든요. 데서의 마음은 가라앉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코드는 7492입니다. 적어두셨나요? 반복하세요. 또 다른 일시 중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 시골집 팔아서 낸 돈이 300만 달러예요. 그 사람이 알기 전에 다 가져가세요. 아침에 제가 꾸며내겠습니다. 그 사람 지갑이 도난당했다는 것, 휴대폰이 해킹됐다는 것 등등.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역겨운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다샤는 다시 베개 속으로 파묻혀 눈을 어둠 속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00만, 시골집. 그녀의 유일한 자산인 시골집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은행은 8시에 문을 엽니다. 거기 가서 현금으로 모든 것을 인출하고 수리용이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바로 그때 그의 입가에 느리고 차갑고 거의 즐거운 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키릴이 방금 통과한 코드는 무엇입니까? 거짓. 그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보조 계정의 번호였다. 6개월 전 다샤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키릴은 자신의 재정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통 목표, 가족 내에서 모든 것이 공유되어야 하는 방법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잔느 올레고브나는 진정한 탐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해해 보였습니다. 4년 전 데서는 키릴과 결혼하여 인생의 남자를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세심하고 다정하며 약간 미성숙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좀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평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훨씬 더 나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며느리, 일회용. 진 올리고프너는 외곽의 단순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의 전남편은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든 지 오래되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항상 존재합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전화를 걸어 모든 것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쇼핑을 하고 고장난 부분을 고쳤습니다. 처음에 데서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방문하여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진은 여왕의 분위기로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거만한 손길로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곧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잘못된 색상, 잘못된 브랜드, 부적절한 시간. 그런 다음 돈을 위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1년 전 데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데서는 모스크바 외곽의 시골집을 남겨두었습니다. 작지만 좋은 동네에 있어요. 데서는 그것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추억이 있었고
어린 시절의 여름이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집도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팔고 유용한 곳에 투자하세요.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릴은 덤마 말이 맞아요. 아파트를 위해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라고 반향했습니다. 그들은 비좁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실 그것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데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그 집을 3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돈이 귀하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는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데서가 벌어들인 금액, 판매 수익금이 어느 계좌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키릴은 갑자기 카드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은행 앱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예방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데서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8년을 보내면서 그는 재산을 잃은 아내, 계좌를 비운 남편, 유산을 정리한 친척 등의 징후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잠에서 깨어나 키릴이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싸움은 없었습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두 번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메인에서 그는 단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3만이라는 미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300만 레알. 숨겨진 카드로 옮겨져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으며 돈을 내 월급 계좌에 넣었습니다. 라는 꾸며낸 이야기와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데서는 키릴이 침대로 돌아가는 것을 듣고 조심스럽게 이불 밑으로 미끄러지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에 휴대폰을 움켜쥐고 등을 구부렸다. 오전 3시 30분, 기기가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잔느 올레고브나 지음.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키릴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데서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낸 모든 메시지도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들아, 여기엔 거의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정말 이 청구서야? 다샤는 미소를 지었다. 진은 이미 확인하기 위해 ATM에 갔습니다. 그리고 300만 루블 대신에 그는 328루블, 청구서를 제외한 월급의 나머지 금액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배수구를 끼고 부엌으로 갔다. 키릴은 움직이지 않은 채 잠을 잤다. 데서는 주전자를 켜고 테이블에 앉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312만 루블. 손대지 않은. 그 때문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잔느 올레고브나. 데서는 이를 거부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도록 놔두세요. 10분 후 발소리가 방에서 나갔다. 키릴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스, 왜 일어났어요? 졸린 듯하면서도 긴장된 목소리. 갈증이 나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엄마가 전화했어요. 약간 혼란스러워요. 지금 당장은 연락이 안 돼요. 어쩌면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는 가만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쪽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게요. 지금은 새벽 4시야, 키릴.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누가 알겠어요? 다샤는 어깨를 으쓱했다. 원하는 대로. 그는 5분 만에 옷을 입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데서는 차를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거의 즐거운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키릴은 정오에만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회색이다. 그 모습, 길을 잃었다. 다샤는 천으로 책장을 닦으며 방을 청소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나요? 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알겠습니다.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조용하고 불확실한 목소리. 이해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키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는 몸을 떨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고요. 키릴은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추측하려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다 들었어요. 데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후 당신이 그녀에게 내 카드 코드를 알려줬을 때, 그들이 내 300만 달러를 훔치려고 계획했을 때의 내 돈, 키릴. 내 집에서. 그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키릴은 손을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사,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요. 그녀는 손바닥을 들어 마른 몸짓으로 잘라냈습니다. 나는 구질구질한 변명, 값싼 정당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실, 생생하고 화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답변, 이 일을 계획한 지 얼마나 됐나요? 고요. 그들 사이의 공기는 4년간의 거짓말의 무게로 무거워지고 무거워졌습니다. 키릴은 침을 삼켰고 그의 눈은 사냥당한 동물처럼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다. 다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어머니는 빚에 허덕이고 계시죠?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안 줄 줄 알았거든요. 당신은 늘 인색했어요. 자그마한. 그 단어는 독이 묻은 칼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데서는 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짧게 웃었습니다. 나는 사소한 거야. 그는 그 부조리함을 맛보며 반복했다. 키릴, 이 돈은 내 거야. 할머니가 나한테 남겨준 다차에서. 그리고 넌 그걸 훔치려고 했어. 빌려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줘도 아니고. 훔쳐. 아니요,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는 폭발했고 그의 목소리는 깨졌습니다. 맹세해요, 다스. 그녀가 연기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닥쳐. 그녀는 화가 나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너무 깊은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다. 가장 역겨운 게 뭔지 알아? 나한테서 훔치려고 한 게 아니야. 달라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너무 멍청하고 눈이 멀어서 너랑 내 어린 엄마가 나를 사탕 포장지처럼 싸서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 다사. 나가세요. 뭐. 들었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떠나세요. 어머니에게로, 친구에게로,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단 1분도 머물 수 없습니다. 우별표. 그는 그녀가 방금 그를 때린 것처럼 입을 벌린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약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지불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내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하세요. 왜?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절도 시도. 사기. 녹음을 재생해 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고 입술은 미소가 아닌 무언가로 휘어졌다. 당신의 전체 계획은 한마디로 말이에요. 내 카드의 PIN을 어떻게 지시했는지. 너희 둘이 나를 청소하기로 어떻게 합의했는지. 아니면 경찰이 먼저 듣기를 원하시나요? 별표. 피가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키릴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마치 힘줄이 잘린 것처럼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다샤. 4년, 우리에겐 4년이. 그래서 더 아픈 거야? 그녀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손가락으로 커튼을 찢을 만큼 세게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음절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다. 40분 남았습니다. 1초도 안 돼. 그는 37시에 떠났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2개, 마치 정지한 것처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데서는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고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도감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게임. 그 거짓말의 산모, 또 다시 배신당할까 봐 계속되는 두려움.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자네트 올레고브나. 데서는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설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 말은 독처럼 쉿쉿거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요? 네, 잠시 멈춤. 일부러요.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서 물건을 훔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가족이었습니다. 데서는 건조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빚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문제입니다. 저네트 올리고프너. 내 것이 아니야. 그녀는 휴대폰을 더욱 꽉 잡았다. 고소하고 싶다면 하세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의 아들이 내 가방을 뒤져 올바른 코드라고 생각하는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행 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내 계좌에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이 녹화되었습니다.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고요. 그런 다음 다른 어조로 거의 간청했습니다. 다커. 우리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돈을 빌려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절대로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는 폐에서 수년간의 탁한 공기를 방출하는 것처럼 길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키릴은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졌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데서는 임대 아파트에 머물렀지만 이미 그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동네에 있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에 계약금을 지불하려면 300만 달러면 충분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가벼움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쁘게 하고 용인하고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료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리너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자율과 면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친구의 웃음이 목구멍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스, 리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전 애인 아닌가요? 데서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테이블에서는 키릴과 자네트 올레고브나가 낮은 목소리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어머니의 몸짓은 갑작스러웠고 아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둘 다 마치 인생이 그들을 씹고 다시 뱉어낸 것처럼 더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려고 했지만 키릴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를 찾았습니다. 얼었다. 데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을 뱉지도 않았고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짓고 고요하고 동정심에 가까운 몸짓, 커피잔을 들어 올려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줄어들었다. 여기서 나가자. 레나가 중얼거렸다. 아니요. 데서는 침착하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불편하시면 떠나도록 해주세요. 5분 후 어머니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데서는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리너를 바라보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은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2월에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위치가 좋은 건물에 있는 햇볕이 잘 드는 7층 아파트입니다. 그는 금액의 거의 절반을 선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부로 조달했습니다.
5년에 내가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불과 5년이 걸렸습니다. 오프닝 바비큐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구, 동료, 부모님 등 모두 웃고 건배하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데서는 창가에 서서 황혼이 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꿀을 녹인 듯 따스한 잔잔함이 마음속에 퍼졌다.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입니다. 다사, 나야. 키릴. 할 수 있으면 미안해. 나는 바보였어.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해 옳았어. 그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막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꺼졌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노력조차 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다스. 자, 건배하세요. 누군가가 방에서 소리쳤다.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서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보게 되는 함정들에게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것들도요. 웃음. 안경이 충돌합니다.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방구석에 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땅 한 조각 이상을 구했던 다차 현관에서 웃고 있는 그의 할머니. 데서는 프레임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죽은 뒤에도 당신은 나를 구해줬어요. 그녀 뒤에서 파티는 계속됐다. 웃음, 와인, 미래. 그녀는 집, 삶, 시작 등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둑은 없습니다. 배신은 없습니다. 마스크가 없습니다. 바로 그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롭게